미싱 박덕흠 의원은 국회에 없었다입니다. 이 저 미싱이 최근에 영화 채널 케이블 저 채널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나왔던 드라마가 있어서 가지고 이게 뭐 행방불명 뭐 실종 뭐 그런 취지로 나왔던 건데 이게 너무 제목을 세게 붙인 거 아닙니까? 행방불명. 어쨌든 사실상 국정감사는 포기한 것으로 보여졌고 일부 국회에서는 잠적했다 뭐 이런 소문까지도 있어가지고 사실 뭐 그동안 저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 한참 시끄러웠죠. 가족회사 본인의 이제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혐의도 있었고, 예. 그다음에 이전에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을 했었잖아요. 그렇죠. 당시 재임 시에 횡령을 했다는 등 골프장을 너무 고가에 매입해줘서 배임을 했다는 등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언론 보도도 많았잖아요. 예. 그래서 그 책임을 지고 국민의힘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남았고, 그 상임위도 그 국토위가 본인의 이제 회사나 업무와 일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예. 국토위에서 환경노동위로 옮기기까지 했죠. 그렇죠. 예. 환노위로 갔는데 거기서도 이해충돌이 또 걸릴 것 같다고 또 이런 그렇죠. 지적이 있었으니 아예 뭐 아예 국감에서는 보이지가 않았어요. 아니 지금 뭐 고발건이 많아요. 고발건도 네. 많고 지금 뭐 당장 서울중앙지검에서 일단은 먼저 저거를 수사를 착수한 것 같아요. 저기 골프장을 시세보다 한 200억 비싸게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대한전문건설협회 그분이 고발인에 대해서 이 박덕흠 의원은 이제 무고 혐의로 이제 고소를 했나요?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마 이제 이제 검찰에서 이제 수사에 착수하니까 이제 선제적으로 무고 혐의로 이제 저기를 한 것 같아요. 어쨌든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또 부패방지법 위반이나 뭐 정치자금법 위반도 지금 수사 중인 것 같고 여러 쪽에서 여러 기관에서 지금 고소고발을 하고 있고 또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시민단체나 시민단체 운동가들도 1인 시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. 그만두라고. 아니 그런데요.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뭐 앞서서 정정선 의원 얘기를 다시 좀 꺼내서 좀 그렇지만은 정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출두를 했는데도 국감 때문에 바빠서 헌법에서 정한 가장 중요한 국정감사 해야 된다고 안 가는 판인데 이분은 왜 국감 안 하는 거예요?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? 그러니까 전직 어떻게 보면 같은 국토위였잖아요. 맞아요. 전현직 한 분은 열심히 국감장 가서 국감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은 어떻게 저 국감장에 안 보이냐. 그러니까요. 그 너무 대비되는데 서로의 어떤 지금 그때 사정이 너무 다르니까 극명하게 이제 대비가 극명하게 되기 때문에. 대비가 되고 공통점은 충북 출신이다. 그래 우리 저 지역구 8석 중에 아마 두 분의 동시 패션식으로 같이 이렇게 그 전국적인 조명을 받은 경우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. 아마 지금이 처음인데 별로 이렇게 좋은 일이 아니고 불명예스럽게 네. 좀 안타까운 일이죠. 아까 국감 불출석과 관련해서 예. 억울할 면도 있을 수 있어요. 억울한 그 면이 점을 좀 있을 수 있다.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예. 민주당이나 시민단체에서는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상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네. 그 박덕흠 의원이 국토위에서 환노위로 옮겼잖아요. 네. 근데 민주당에서 또다시 제동을 걸었어요. 환노위도 이해충돌 된다라고 그래서 박덕흠 의원은 주식 백지 심사위라는 데가 있어요. 여기서 예.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되는지 안 되는지 심사를 하는 데인데 여기서 아직 심사 결과. 이해충돌이 된다 안 된다라고 해서 심사 결과를 내놓지를 못했어요. 국감이 지금까지 못 내놨기 때문에 한노위에 본인이 출석하는 게 부적절할 수도 있는 거지. 이해충돌이 그럼 된다고 당사자 한다면. 입장에서는 그 결과를 받아본 다음에 갈까 말까 뭐 이 활동을 할 거냐 말 거냐 할 박덕흠 건데 의원 측은 국감을 준비를 했었다는 거죠. 했었는데 그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시간에 한노위에 출석해서 국감을 한다면 이것도 이해충돌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다소 불출석한 것이 억울할 수도 있다. 뭐 이런 얘기도 있죠. 이유가 있기는 있었는데 확 들어오는 이유는 아닌 느낌도 들고 좀 그러네요. 이해충돌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. 지금 뭐 국회 내에서 그 김영란법 2013년 그 부정 청탁 방지법에서 우리가 뭐 그때 한참 말이 많았잖아요. 그때 네. 당시에 같이 국회에서 좀 처리를 했으면은 사실 이런 어떤 건설하시는 분이 뭐 어떤 국토교통에 가서 무슨 이런 의혹을 받고 이런 일은 없었지 않겠나. 또 그러면서도 예. 그러면 전문직 자기가 하던 그 주특기가 있는데 그 소속 상임위로 가는 게 맞는 거지. 그럼 변호사가 그런 법사위 안 가고 어디 뭐 저 경대수 위원처럼 자기 지역구가 시골이라고 농림수산 이런 데 가서 그럼 농촌 문제
하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어렵네. 있어요. 그러네요. 여튼간에 지금 이제 예산 확보 시기잖아요. 아마 예. 충북에 이제 8분 의원밖에 안 계시잖아요. 제주도 다음으로 도세가 이제 가장 빈약한 도인데 예. 뭐 8분 중에 2분이 이제 국회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잖아요. 아 이거 지금 굉장히 엄중한 시기 지역에서는요. 진짜로 왜 그 시각을 아껴서 여의도 올라가가지고 예산 따가지고 와야 되는 시기가 지금 막 도래를 했고 손톱만한 연결고리만 있어도 갖다 걸어가지고 좀 지역을 위해서 좀 해달라. 근데 지금 2분이나 이게 빠져 있으니까. 25%나 절감된 상태에서 지금 예산 확보나 이렇게 지역의 뭐 이익을 위해서 뛸 의원들이 없어진 셈이 되니까 네. 도로서는 참 억울하겠죠. 이게. 아 이런 공백을 지금 지역에서는 어떡합니까? 굉장한 손실이거든요, 사실은. 그러니까 새 예산안 짜기 전에 이제 여야를 떠나서 그 지사님이 주관을 하든지 해서 같이 모이잖아요. 네. 8분이 모여서 어떻게 우리 작전을 잘 짜가지고 그 어떤 추가적으로 추경에 좀 네. 할 것들 본 예산에 또 확보할 우리 그 뭐 저 SOC 사업이라든지 이런 현안도 거는 많아요. 예. 그런데 이제 특히나 아마 한 분은 그 국토위에서 오랫동안 했던 그 국토위가 사실 굵직한 것들이 많잖아요. 그러니까요. 예. 그래서 이제 이종배 충주 그 출신 의원이 급박하게 그걸로 긴급히 투입됐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. 나머지 6분이 잘. 그리고 이제 이게 정정순 의원도 저 어떻게 보면은 20일 그 구속기한 지나면 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니에요. 아니에요? 아닙니다. 아 그래요? 네. 그럼 계속 그럼 연장이 되고. 이것도 말씀 만약에 잘못하시면 다음 방송에서 또 사고.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에 의해서 석방되지 않는 한은 구속 예. 기소 상태에서 계속 구속 재판을 받죠. 아 그래요? 그런 상태로. 그럼 뭐 그분은 저기고 선상 박덕흠 의원은 좀그좀 잠적해서 좀 나오셔야 되는. 예, 좀 힘드시더라도 근데 이거 지금 충북이 예산 위해서. 예, 예. 충북이 이거 양반의 도시라는데 사실 국회의원님들 사고는 꽤 많았었어요. 그 예. 도중에 이제 중도 하찮은 의원님도 최근만 따져도 김종률 전 의원 고인이 되셨지만 돌아가셨죠. 김종률 전 의원도 그렇고 송광호 전 의원, 제천단양, 그다음에 예. 권석청 전 의원 그렇죠. 다 의원님들이 사고 친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만 봐도 이제 요번에 이제 박덕흠 의원하고 정정순 의원까지 치면 5분, 최근만 5분이나 사고를 쳤다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. 국회의원님들의 사고율이 엄청나게 높은 편이죠. 아 그러니까요. 이거 좀 전북이 좀 많고 지금 전라북도, 전북. 전북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. 좀.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정말 지금 위기이고 급박합니다. 좀 전에 언급하셨던 것처럼 지역에 지금 내년도 사업도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는 상황이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. 예산 잘 따가지고 와야 되고 6조 6,300여 억 원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 이것을 국회에서 잘 작업을 좀 해줘서 우리 지역이 살찌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시정 도지사 입장에서도 난감한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간에 지금 지역의 상황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. 지역의 정치 지형도 변화가 예상된다는 또 일부의 목소리도 있어서 지역민들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 궁금하기도 합니다. 일단 뭐 지역의 의원님들이 너무 이제 우리 도민들, 시민들한테 실망을 준 건 맞습니다. 다만 이제 예. 아직 뭐 다 밝혀진 건 아니기 때문에 네, 네. 향후에 수사 과정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적절한 판단, 정당에 대한 판단, 의원에 대한 판단을 그때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. 여전히 지금도 정치만이 답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. 항상 그렇죠. 현대 항상 그렇습니까? 사회는 정치만이 무슨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. 근데 저를 자꾸 이렇게 씁쓸하지요. 내 정치 얘기를 하면 대표님은 지역 정치 어떻게 보십니까? 아니 이게 재보궐선거 자꾸 저기 치러지면은 최근 자료를 보니까는 한 번 우리 지역 같은 이유 내서 치러지면 한 10억 이상이 우리 국고 비용이. 손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도 그렇고 예? 사실 지금 의정 활동 못 하는 것 자체도 우리 그 유권자 우리 그 지역민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손실이에요. 이걸 뭐 금액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금액이 되지 않겠습니까? 예, 그렇죠. 네. 그런 의미에서 좀 그 신속 재판 빨리 좀 끝났으면 얼른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. 오늘 끝내기 한 판으로 시간을 좀 정리해 볼까요, 변호사님? 정정순 의원님이나 박덕흠 의원이나 지금의 심정, 현재의 상태를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이런 논어 거 나온다, 있습니다. 논어. 임중도원,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. 아마 지금 이런 심정이 아닐까 싶어요. 더 힘든 거는 아마 지금 이제 시작한다는 거죠. 이런 짐이 무겁고 갈 길을 이제 시작한다는 거기 때문에 임중도원의 지금 심정일 것 같은데 예. 그 빨리 짐을 내려놓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좀 돌아가기를 두 분 다 기원을 드립니다. 짐이 무겁고 갈 길은 먼데 이제 시작이라는 그 말이 더
아우 더 아픕니다. 대표님도 예, 끝내기 한 판은 그러니까 시간 그런 정해주십시오. 무거운 짐을 지고 정치인들은 교도소 담장을 다닌다고 그러잖아요.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예. 왜 그렇습니까? 그 국회의원의 그 꿀물, 단물, 그 특권에 너무 이것도 단지 그런 그 국회의원 특권 뭐 지금 뭐 농공행상 부분도 정정순이도 그러고 지금 이제 충돌 부분도 그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젠 좀 우리 저 국회에서 좀 특권을 좀 내려놔야 돼요. 주로 정의당에서 얘기하는 거죠. 특권 내려놔라 그런 말씀이시고요. 아유 참 말씀처럼 좀 원래 자리로 다 돌아가서 자기 원래의 일을 하루빨리 좀 할 수 있는 지역민들의 진정 바라는 일이 무엇인지 되찾기를 바랍니다. 자,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?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. 리얼톡 한판!